네, 이어서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폴청입니다. 먼저 미주 50개 주에서 오신 우리 125명의 우리 한인 회장님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부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한인 회장님들 일어서. 자, 우리 맨 앞줄에는 우리 모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그 국회의원님들과 정치인, 정관계 인사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인사 한꺼번에 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한 말씀 더. 고맙습니다. 소리 질러. 자, 여러분 어떡하시죠?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기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미주 총연합회가 우리 귀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총연의 밤을 하게 된 것은 부족한 저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는 46년의 전통을 가진 미주 총연이 한 40년 전부터 우리 선배 회장님들께서 1년에 한 번씩 모국 대한민국에 모여서 또 일본이나 아시아, 유럽 대륙에 있는 회장님들과 함께 우리 미주 총연이 주체가 돼서 이런 행사를 40년 전부터 행해져 온 행사입니다. 이것이 전신이 되어서 내일부터 열리는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이게 토대로 되어서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시작되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오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이 행사가 엊그저께 행사가 아니라 40년부터 이어왔던 행사임을 자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미주 총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극소수의 몇 명 때문에 많은 진통도 겪었지만 미주 총련이 통합하고 화합하는 것은 남북 통일이 되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는 말을 있었는데 3년 전에 극적으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된 이후로 열심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련은 지금의 현재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조직력과 응징력으로 동포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주 총련은 첫째, 우리 후세들 2세, 3세, 4세들이 앞을 미국 땅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땅에서 주인으로서의 정체, 대한민국의 국민의 혈통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 함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두 번째는 정치력 향상입니다. 미국의 주인으로서 지금 현재 미 동포 사회는 우리 미주 총련이 50개 주에 270만 동포들과 그리고 180개 한인회에서 열심히 후원하고 격려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는 더 이상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1903년 이 고종 황제가 첫 번째 이민선을 갤리호를 통해서 하와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이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국민회,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이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 땅에서 힘써왔고 또 그 미국 땅에서 또 녹록지 않는 이민 생활의 가장 막노동을 하면서도 조국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우리 동포들의 선조들의 그 업적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근시일에 1000만 해외 동포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270만이 50개 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270만이.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 국민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큰 아버지 자장격이 되는 우리 김덕용 전 장관님도 계시고 김석기 의원님은 미주 지역에 수도 없이 와서 미주의 동포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김기현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또 배현진 의원님, 또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 시장님들도 여러 시장님 있고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호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세계 대양주 회장님들, 저기 대양주 회장님들 우리 고상구 회장님이 지금 내일 모레면 신임 회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여러분들 대양주 심상만 회장님이야 그쪽 테이블 좀 일어서서 좀 인사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럽의 아시아의 대양주 모든 회장님들이 참석해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 말씀이 딱 한 2가지만 제가 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조국이 G7 국가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 차이는 정책에 있습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조금만 돌리면 이 해외 정책은 빛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 한 10년 동안 그렇게 외쳤는데 변화된 것은 동포청 신설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를 한다는데 차를 6시간 타고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법 좀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요. 아까 제가 민주당 당사를 들려서 제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포들을 7개 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러세요. 참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7개 안에 이제는 해외 동포들 중에서 최일산 그 양당에서 2명의 비례대표는 나가지 않겠나. 그래서 해외 정책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제가 자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드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목에 북에 10분의 1 혈통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국민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관심이고 최대한 이유고 막다른 자연스럽게 막내도 오고 자유스러운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 길을 펴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끼리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열어놓고 문화의 그 다양성을 해서 우리 조국을 이제 세계 강국의 문화 강국이 되고 또 경제 강국이 되고 군사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복수 국적 여러분들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법원에서 판결된 그 사항을 국회에서 이거 사양시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걸 그대로 놔둡니까? 보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왜 65세가 되어야 대한민국 국민을 자격을 줍니까? 40대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애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제가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이 자리는 50개 주에서 현 지역 한인 회장들이 열심히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의 국민들이 잘 되고 또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포트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으로 G7으로 도약하고 또 G7의 면모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요, 경제활동입니다. 여기 와서 은행 구자를 열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은행 구자를 못 열어요. 대한민국 전화가 있어야 은행 구자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까스로 지인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모 은행이 그걸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은행 구자입니까? 말도 안 되죠. 가서 지인들로 식사만 해도 1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경제활동을 100만 원 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제가 지사를 여기 설립하는데요. 세상에 이해가 안 가는 서류들이 많아요.
그리고 뭔 규제가 이렇게 많아가지고요.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잖아요. 아, 이건 내가 할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좀 열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해드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로 한 달 전부터 여기 와 계신 그 폴송 준비위원장님 이하, 또 총련의 그 임원진들, 또 준비위원단들, 또 사무처 모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50개 주에서 오신 우리 회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서정일 총연합회장님, 그리고 폴송 준비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가족분들, 송파에서 올해 행사를 다시 한번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여기 앞에 대단하신 선배님들 또 멋진 축사 다 해주실 텐데, 아마 저한테 여기 동네 지키는 수문장이니까 먼저 환영 인사 드리라고 이렇게 마이크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민 5세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항상 열정적으로 참 그 어려운 시절에 미국에 건너가셔서 하나하나 읽어서 지금 우리 서정일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핵심으로 손꼽히는 우리 한인 사회의 모습을 볼 때 저도 대한민국의 후배 세대로서, 그리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큰 그런 도전의식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강건하시고, 우리 서정일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우리가 지금 미국 대선 관심 가운데 지켜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에서 미국 대통령 꼭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서 정말 잘하는 것을 손에 꼽는다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정치적 삼각편대를 다시 복원하고 그것을 되살려가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과업의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염원하셨던 제외동포청의 신설 같은 수건 사업들이 이제 막 그 첫 단추를 깨었고, 지금 말씀하신 복수국적 허용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선거의 방식의 문제, 그 여러 가지 또 과업들이 우리 숙제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계신 국회에 계신 선배님들과 저도 노력해야 하지만 이 문제는 가장 큰 그 마스터키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저희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공약하고 지킨 바처럼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서 약속을 지킨 것처럼 앞으로도 미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열정적인 선배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죠? 예,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에 역사적인 기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LA에 부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처음 가셨을 때 가난한 우리 한인 동포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그곳에서 피땀으로 그 일군 그 월급을 쪼개서 우리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했던 독립유산의 근거지 LA의 그 흥사단터를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고 중국 건설사가 철거하려는 위기에서부터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과정 중에 감사하게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많은 칭찬을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 들었는데요. 올해 며칠 전에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국호가 생기기 이미 이전에 조선 땅에 일제 식민 치하로부터 광복을 알린 첫 번째 소리가 바로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역사책에서 보기로는 일본 히로히토 왕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일본이 패전했습니다라는 그 일본 말로 그 방송을 한 것이 우리 땅에 처음 전해졌고 그것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요. 제가 미국에 계신 저희 언론사의 선배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존되어 있던
우리 한국인 앵커지만 당시 미국의 요원으로 있던 우리 황 전 부회장님께서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그 항복 선언을 일본 히로히토 왕이 패전 선언을 하기 이미 4시간 전에 미국의 소리방송을 통해 조선당에 먼저 방송했다는 것을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것은 대전교과서가 5년 뒤에 다시 편성되는데 많은 역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역사책이 바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아마 우리 조국의 첫 번째 정복을 알린 소리가 일본어가 아니고 우리 한국어였다는 자긍심을 오래 간직할 것 같은데요. 바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송파에서의 멋진 밤 그리고 5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 가시죠. 예, 또 올해 한국이 힘들게 오셨으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이신 상만 부회장님의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일 부회장님, 그리고 미국 각지에서 오신 한의회장님과 내빈 여러분, 세계 한의 총연합회 회장 지상관입니다. 먼저 미주 총연의 밤 개최를 축하드리며 그간 제2 한인사회와 미주 총연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서정일 총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 총연은 통합 원년을 지나 서정일 총회장님 체제가 출범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조직과 대내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제2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총연도 10월 6일이면 세 번째 도를 맡게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선거를 통해 만장일치로 고상구 회장을 제2회 신한 대한총연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고상구 회장께서는 많은 역량을 가지신 훌륭하신 분으로서 대한총연의 위상을 높이고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으시라 확신합니다. 투표권만 가지고 있지 피선거권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정 소위 말씀드리자면 복수국적 문제 65세가 넘어야 준다. 이 말이 됩니까? 경영 문제가 있기 때문에 40세 이하는 주기 어렵다는 40세까지라도 우리 동포들은 복수국적을 허용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래도 다행히 동포청이 세워졌습니다만 이것도 반쪽짜리입니다. 천 단위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동포 정책을 주도록 하려면 두 단위 그런 행정력을 가진 그런 동포청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아니 우리 동포가 어떤 동포들입니까? 우리 동포들이 정부의 도움받아서 세계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개척정신, 도전정신으로 자발적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세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나라가 되기까지 해외 동포가 필요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이게 뭡니까 해외 동포들입니다. 미주 동포는 우리 해외 동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이면은 동포의 달인데 많은 해외 동포가 있지만은 이런 동포의 날, 한인의 날을 앞두고 이런 행사를 쭉 해오고 있는 것은 우리 미주 동포가 해외 동포의 중심이다 하는 책임감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자, 서정일 회장님 그리고 미주 동포 대표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동포청 차장 변철환입니다. 제3회 미주 총연의 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4년도 세계 한인 회장 대회를 앞두고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원 여러분들이 모여 결속을 다지고 미주 동포 사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행사에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외 동포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포 사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립투쟁과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해왔기에 더욱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디아스포라입니다. 초기 정착의 역경을 극복하고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랑스러운 한인으로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자랑스러운 미주 동포 여러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미주 한인 사회는 그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주 한인의 정치력 신장 및 경제적 안정, 차세대 동포들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동포들 간의 유대감 강화를 통한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간단치 않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어프로치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한인회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내는 총연합회의 선도적 역할이 없다면 미주 동포 사회 전체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주 총연의 봉사로 미국 동포 사회의 역량이 하나로 결집된다면 미국 사회에서 한인 동포들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이며 단합된 미주 동포 사회는 대한민국의 더욱 든든한 자산이자 자랑이 될 것입니다. 저희 제동포청은 미주 총연의 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성원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저희 제외동포청은 730만 전체 제외동포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인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미주 총연의 밤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정일 회장님과 미주 총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모두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실의 시민사회 비서관 정호석 비서관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축사나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옛날부터 외교안보 분야에 관련해서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그때 대선 때 제동포 참정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제동포 참정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떻게 흘러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예상치 못하게 저도 이렇게 다시 참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제동포청을 신설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동포 여러분들의 굉장히 수건 사업들이었던 참정권 문제라든가 제동포청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일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이 상황에서도 감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밖에 나오지 않고 안에서 정책을 하고 제가 모시던 분들 뒤에서 모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얼굴들을 잘 뵌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만 보던 동포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고 명함을 받고 얼굴과 명함 속에 이름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앞으로 제가 대통령실에서 그 재해동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잘 빠짐없이 잘 받고 여러분들 말씀 주시는 거 하나하나 기록하고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잘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속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석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빨리 좀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앞당겨서 먼저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라북도 과지도 김관영 도지사님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인데요. 처음 들어보셨죠? 과거에 전라북도라는 도명이 있었는데 올해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대신에 제가 지금 전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좀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미주 한인 총연합회 정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셔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이고 위상을 높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아까 우리 서정일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외동포와 이제는 한국이 더욱더 밀접하게 하나가 되고 더욱더 배려하는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더 커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또 우리 재외동포청 차장님께서도 와주시고 여러 국회의원님께서 와주셔서 아까 서정일 회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숙제는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미주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국민의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 주실 우리 서정일 총회장님과 폴송 우리 주미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의 재외동포위원장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앞에서 우리 서정일 총회장님과 여러분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대부분 다 공감을 저도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시장하시겠지만은 꼭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이니까 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이 뭐냐? 제가 대통령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밖에 이 750만 명의 소중한 동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 동포분들이 남의 나라지만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도와드려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동포분들 도와드리고 동포분들이 다 잘 빼서 그 힘을 다시 조국 대한민국을
통일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면 대한민국의 국력이 그만큼 확장되는 것이다. 바로 이게 동포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임 동포위원장이니까. 그리고 선거할 때 동포청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고, 당선되고 난 뒤에 제가 당의 동포청 설립 추진단 단장이 되어서 동포청을 설립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정부 조직법도 개정안을 제가 냈고, 재외동포 기본법도 제정안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 서정희 회장님 말씀에 다 공감을 했는데 조금 제가 유감스러운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동포청 하나 정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재외동포청을 만들려고 우리 동포들께서 수십 년 동안 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이 올 때마다 동포청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했고, 모든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동포청 만들겠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약속을 안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을 지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동포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동포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거고 그렇게 해서 벌을 바꾸고 추진당을 만들어서 꼭 좀 성장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포청을 만들었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 750만 동포들이 정말 남의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힘껏 도와드려야 된다. 해서 오늘 동포청 차장이 나오셨는데 동포청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또 우리 대통령실에 우리 정호성 비서관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리 동포 행사하는데 대통령실에 비서관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정희 회장님께서, 총회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미국에서 주리로 진출해서 정치권에도 많이 들어가고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저도 그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포들이 마음 편하게 미국 땅에서 일본 땅에서 잘 살려면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굉장히 고통당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갔을 때 제가 오늘 일본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만 동포들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 제발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놈이 좀 풀어달라. 우리에게는 이것이 생사가 달린 문제다. 이렇게 눈물로 소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한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켜서 역대 최고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께서 대통령께 매우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우리 45만 한국인이 우리 국적을 가진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일본 정계에 진출해서 일본 수상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후세대들이 지금 다 열심히 자랑스럽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려면 한미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외교통일위원장이고 동포위원장이기
업무로 여기저기 다녀오는데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 동포들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동포들이 어깨가 많이 이렇게 펴졌습니다. 가슴이 많이 펴져서 나 코리아야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작년에 8월달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 삼국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면서 다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 다 모아놓고 멋진 영어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찬 때 대통령이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미국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미국을 가니까 미국 정치인들이 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단하다고 너도 나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고 간 뒤에 굉장히 일하기가 수월해졌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질수록 750만 동포들의 위상도 높아집니다. 거기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한미 관계가 좋아져야 우리 후세대들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외교 통일위원장이고 동포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동포분들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것 좀 해결해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선천적 이주국적 문제, 복수국적의 이 허용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동포들이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제가 사실은 22대에 제가 법안을 다 발의했습니다. 우편투표하자. 제가 먼저 제일 먼저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주국적 연령 하향 문제는 제가 가장 낮은 연령으로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동포 여러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까지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제가 모두에 얘기를 했지만은 동포에 대한 생각이 각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초청을 못했지만은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원폭 피해 동포들 대통령실에 다 초청하고 서독의 광부 간호사로 가서 그 고생하는 사람은 다 초청하고 이러면서 동포를 위로하는 현장에 제가 딱 있었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통령이 원고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히로시마에서 1945년도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 동포들도 돌아가셨는데 살아남았지만은 원폭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통령께서 초청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동포들이 고통을 당할 때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 곁에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70몇 년 만에 여기 왔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동포들도 울고 저도 막 울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의 동포에 대한 진심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동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동포청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했고 앞으로 동포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 하겠다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분들 그 말을 믿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주석희 부회장님, 송철 우리 준비위원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동포위원장이니까 내일 또 뵙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준비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이 손흥민 위원을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보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미주 한인 청년 화이팅! 저는 4선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먼 곳에서 물설고 낯설고 사람 선 그곳에서 이렇게 멋지게 성공하셔서 한국 땅을 밟으시니 국회의원 4선 정도는 떠서 인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오늘 조규자 회장님께서 쓰신 정책 제안 보았습니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우편투표제를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저와 함께 준비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못했습니다. 되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 쪽에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합시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 위원장님하고 국회의원 서영교하고 우리 이기현 세계 한인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의장하고 한번 우편투표제 해봅시다. 약속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수국적의 연령을 하향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국회의원 4선의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가 법사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법사위에서 법무부가 수렴한다고 하니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그걸 법무부하고 한번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낮춰가는 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길게 얘기하지 않고 요만큼만 할까 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멋집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만났던 보상우 회장님께서 이제 세계 총 한인 회장이 되신다고 하니 기대하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서영구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서정자 옥자입니다. 미주 한인 총련 회장님이 서정자 일자이시니 제가 다 맞춰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얼마 전 부활법이라고 통과됐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만든 법입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가 세상을 등졌을 때 그 남은 재산을 가지러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민법을 개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야가 모두 잘했다는 법입니다. 제가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세계에 가서 세계를 대한민국을 빛나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한인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마치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세계 한인민주의 수석 부의장에 임명받은 지 몇 시간 된 이기현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예민한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동포사 꽤 오래 한 사람인데요. 96년도에 그 미국 FBI에서 코리아 아메리카 한 분을 기업 구속시킵니다. 간첩죄로. 다 아시는 로보티킹 사건인데요. 한국명 김채권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해군 정보국에 직원을 있으면서 그 당시 강릉에 유장 간첩이 들어오는 장사를 들어왔는데 그 경로를 한국의 백동령 무관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 정부는 이미 호주나 뉴질랜드라처럼 미국의 동맹국가에 다 제공된 정보였기 때문에 간첩 혐의를 제공으로 적용한 것이 대단히 부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FBI에 이렇게 적용을 했고 그 내에서 9년이 넘는 수감 생활이 있었습니다. 김채권 선생의 동생인 민주당의 김성근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평을 면회해갔습니다. 평, 왜 그랬어요? 평을 한국이 싫어서 한국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 힘든 6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이잖아요. 동생들 놔두고 왜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로버트님이 이렇게 옥중에서 면회온 한국에서 이러는 동생 김성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떠나서 미국에 이사 왔지만 미국에서 열심히 살아서 해군의 공무원으로 근무했지만 나는 한국을 사랑했던 것 같아. 나는 큰 뜻이 없었어.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오로지 그 하나로 대사관의 누가 백동령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했어. 후회가 없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속 많이 울었습니다. 미국 이민이 활짝 열렸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민이 갔던 그 선배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이 그러한 정신으로 대한민국 사랑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성공해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재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선배님을 모시고 제 지역구가 미국 전체다, 세계 전체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방송도 잘하실 거고 구매하시구나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자 여러분께 또 양해 말씀 한 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됐어요?